예, 올해 주식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2020년 다이나믹했던 주식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새롭게 다가올 2021년 주식시장을 앞두고 올 한 해의 시장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올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코스닥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950포인트도 넘었고요. 주식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는데 키워드 정리하셨다고요?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올해 시장에서 형성된 다양한 신주어를 의미하는 동학개미고요. 예. 두 번째 신주어는 코로나19로 주목받은 섹터인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던 기록들을 정리한 기록경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 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많은 분들의 입에서 회자됐던 동학개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동학개미라는 키워드는 코로나19라는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키워드인데요. 예. 코로나19가 1차로 확산하던 2월에서 3월 시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셧다운 조치를 취하면서 경기 위축 우려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예. 한국 증시 역시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당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1월 2일 2175.17로 시작했던 코스피는 2월 28일 2000선이, 3월 12일에는 1900선, 그리고 연이어서 3월 13일에는 1800선이 붕괴됐습니다. 예. 주목할 부분은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한 반면 개인들은 주식을 대거슨 매수했다는 점인데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과 기관은 이 기간 각각 16조 2,510억 원, 1조 9,478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6조 3,629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을 지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빗대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일컫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동학개미다, 비하하는 의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해 보니까 개인이 사면 내린다라는 이런 징크스도 깨버렸고 굉장히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 시작으로 다양한 신조어 많이 나왔죠. 네, 이 밖에도 나온 신조어들이 B2, 그리고 서학개미, PDR 등이 있는데요. 예. 먼저 B2는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융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B2 현황을 알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연초 9조 2천억 원가량에서 지난 17일 기준 19조 3,233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다른 신조어는 서학개미입니다. 동학개미가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칭하는 호칭이었다면 서학개미는 해외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을 일컫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나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해외 상장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투자로 이어진 것을 일컫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18일까지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은 1,863억 달러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지막 신조어는 PDR인데요. PDR은 주가 수익 비율을 의미하는 PER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PER을 의미하는 프라이스 어닝 레티오 대신 주가 대비 꿈 비율, 프라이스 드림 레티오를 요약한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처럼 가파르게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순이익과 같은 가시적인 지표 외에도 잠재력을 평가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증권사의 종목 분석 리포트에도 기재가 될 만큼 올해 시장을 상징하는 단어로 꼽힐 수 있습니다. 예, PDR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테슬라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 말고 얘기를 할 때 많이들 회자가 됐었고요. 첫 번째 키워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정리해 볼게요. 바이오인데 코로나19와 관련이 좀 아무래도 이번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돋보였던 키워드였습니다. 예. 올해 1월 2일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개 사는 바이오 기업이 딱 2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준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사 모두 바이오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가총액 2위부터 4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연초 기준으로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던 기업입니다. 1월 2일을 기준으로 셀트리온 제약은 19위, 알테오젠은 27위, 시제는 무려 41위에서 급등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예방 백신 같은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게 시총 급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바이오 열풍은 있었습니다. 바로 SK바이오팜인데요. 지난 6월에 진행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이 무려 31조 원에 가깝게 몰렸습니다. 예. 이 전까지만 해도 청약 증거금의 최고 기록은 30조 649억 원이었다라는 점에서 당시 기준으로 청약 증거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고요. 상장 이후에도 SK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장 첫날 일명 따상에 성공했고요. 이후에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16위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예. SK바이오팜 이후에 뭐 카카오 게임이나 빅히트까지 이런 따상 또 행진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록 경신, 뭐 긍정적, 부정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부정적 기록 먼저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부정적인 기록은 지난 3월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예. 일단 3월 13일 사상 초유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 양시장 모두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날 개장 직후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를, 코스닥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를 먼저 발동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는 2011년 8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일어난 것이고요. 코스닥 시장에 발동한 서킷 브레이커는 2016년 2월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9시 30분쯤이 됐을 때는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 그리고 10시 30분쯤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무려 18년 6개월 만에 코스피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4거래일 만인 3월 19일에도 사상 두 번째로 양시장에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시장이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1457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428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예. 이날은 저희도 뭐 지금 굉장히 바빴던, 그리고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지수가 급락을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던 날로 기억이 납니다. 시장 충격 굉장히 컸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기록 경신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첫 번째로 긍정적인 기록은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달성입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코스피는 기록 경신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이전까지 코스피의 최고치 기록은 2008년 1월 19일에 기록했던 2598.19였습니다. 이 기록은 지난달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넘어서면서 이미 경신을 한 상태였고요. 이후에도 신고가 행진 계속하면서 지난 4일 27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신고가 행진 이어갔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4일 주당 7만 원 선에 도달을 했고 지난 14일에는 장중 7만 4,500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9일 12만 5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신고가 경신에 역시 성공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최고치 경신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2004년 1월에 코스닥 시장은 지수 단위를 1000에서 100으로 바꾸는 지수 단위 조정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이 이후부터 집계한 코스닥의 최고치 기록은 2018년 1월 30일에 기록한 932.01입니다. 이 기록은 지난 16일에 이미 경신이 됐고요. 이후에 지난 17일 2002년 3월 이후에 18년 9개월 만에 94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지수 단위 조정 이후 처음, 그리고 지수 단위 이전을 포함하면 조정 이전을 포함하면 지난 2000년 9월 이후 무려 20년 3개월 만에 지수가 950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지수 단위 조정을 이전까지 포함한 코스닥의 사상 최고치 기록은 IT 버블 시기였던 지난 2000년 3월 10일 기록한 2834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신 기록은 IPO 열풍인데요. 네. 앞서 바이오 키워드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공모주 청약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6월 SK바이오팜의 청약 증거금 30조 9,889억 원이 집중이 됐고요.
이후 9월 카카오게임즈에는 사상 최고치인 58조 5,543억 원이 그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후 10월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긴 했는데요. 빅히트에 58조 4,236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데다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예탁금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약 29조 8,600억 원 수준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18일 사상 최대치인 약 65조 1,4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들 외에도 첫 번째 키워드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나 해외 주식 결제 대금 같은 기록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예, 이외에도 조금만 더 파생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명신산업 IPO 이후에 지금 뭐 수익률 기록부터 해서 알체라 오늘 IPO 이후에 상한가 같고요. 참 다양했던 이슈만큼이나 변동폭도 컸고 높았던 관심만큼이나 진기록이 쏟아진 주식시장이었는데 2021년도에도 새로운 기록들 많이 형성되기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